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고들 하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낡은 신발처럼 편안함을 넘어 무뎌져 버렸고, 하루하루는 그저 밥하고 빨래하고 텔레비전 멍하니 보고,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서글플 때가 많았어요. 삶의 색깔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잿빛 도화지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그런 느낌.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메말라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새로운 지훈 씨를 만났습니다. 어쩌다 보니 점심을 같이 먹게 됐는데 그는 제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더군요. 삭막했던 제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때로는 유머로 저를 웃게 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세심한 관심과 다정한 말투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 잊고 있던 샘물이 다시 솟아나는 듯한 그런 낯선 설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 씨와의 만남은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회사 동료로서의 가벼운 친분이라고 해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 제 이름을 부르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밤이면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떠올랐죠. 죄책감이 훅 끼쳐왔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나라는 사람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느낌에 묘한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이 텅 비어있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지훈 씨가 퇴근길에 잠깐 보자고 했습니다.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던 저녁이었죠. 우산 없이 서있던 그의 어깨에 빗물이 젖어드는 것을 보니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그를 돕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제 안에 끓어오르는 감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저는 그날 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퍼지던 그의 은은한 향기,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의 따뜻한 체온, 그 모든 것이 꿈처럼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메말랐던 제 삶에 갑자기 짙은 색깔이 칠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옳지 않다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 달콤함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결국 그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메마른 가지에 물이 스며들듯 그렇게 제 마음속을 파고든 지훈 씨의 다정함 앞에서 저는 힘없이 무너졌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수없이 외쳤지만 가슴은 이미 그 달콤한 유혹에 속절없이 이끌리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를 갈망해왔던가. 그 오랜 갈증을 채워주는 듯한 그의 손길, 그의 눈빛 하나하나에 저는 그만 모든 것을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죄책감? 물론 있었죠. 밤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았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그 돌덩이도 잠시나마 저 멀리 던져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니, 던져졌다기보다는 그냥 잊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그와의 시간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 같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나누는 이야기들, 아주 사소한 손길 하나에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늦은 오후,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 향에 기대어 그의 목소리를 듣던 날, 나른한 햇살이 그의 어깨에 부서지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의 손이 제 손등을 스치듯 잡았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아니, 쿵 내려앉았다기보다는 제 심장이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예전엔 느껴본 적 없던, 아니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저 안 깊숙한 곳의 감각들이 저를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살아있음이라는 감각이 저를 맹목적으로 만들었던 걸까요? 그의 품에 안길 때마다 세상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심장에 봄바람이 스며들고 굳게 닫혔던 감정의 문이 스르륵 열리는 기분이었죠. 지훈 씨는 저라는 여자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제 시시콜콜한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주고 제 작은 투정에도 웃어주던 사람. 남편에게서는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할 만큼 오래전부터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저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에 목말라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늘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혹시라도 들키지는 않을까, 이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까 봐 매 순간 조마조마했죠. 그의 전화가 울리면 가슴이 철렁하고
주말 아침 남편의 눈치를 보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환하게 웃고 있지만 그 뒤에 뭔지 모를 어둡고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았어요. 이중적인 삶이 주는 괴리감은 저를 매일 밤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달콤하지만 쓰디쓴 독이 섞인 사과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저는 그 사과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짧은 행복을, 이 감정을 참아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무관심했고 저는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도 언젠가 들킬까봐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지훈 씨와 함께 있던 중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와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모든 것이 끝날까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지훈 씨의 연락이 뜸해지자 저는 그가 저를 떠날까봐 혹은 그의 아내에게 들켰을까봐 온종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결국 지훈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그를 찾아갔을 때 뜻밖에도 그가 이미 회사를 그만두고 홀연히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도 지훈 씨가 홀연히 사라졌다는 사실은 여전히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답답하고 한편으론 어쩌면 이게 다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자신을 달래기도 했지요. 그렇게 어수선한 마음으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낡은 휴대폰이 진동하며 흐릿한 화면에 낯선 이름이 떴습니다. 지훈 아내.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걸까? 손이 부들부들 떨려 겨우겨우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화면을 보는데 짧은 문자 한 통이 저를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 아내입니다. 지훈 씨가 당신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곧 모든 것을 갚을 것입니다. 빚이라니요? 제가 지훈 씨에게 무슨 빚을 졌다는 말입니까? 처음엔 그저 제가 지훈 씨와 보냈던 시간, 그 감정의 빚을 말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죄책감으로 온몸이 저려왔어요.